진태석이 법정에서 자백한 그날 밤 차정원 앞으로 아버지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문장 한 줄이 적힌 혈흔무당 봉투가 도착했는데요. 차정원은 봉투를 뜯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진태석이 차기범 누명 사건을 인정하고 주상철 사건까지 일부 자백해버린 지금 반은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봉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혈액감정서 복사본, 스위스 계좌거래 메모 일부, 그리고 누가 봐도 급히 찢어낸 것 같은 가족사진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조각 속 아기의 발목에는 JW라는 작은 이니셜이 보였고 차정원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기 이니셜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아이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주하늘은 차정원 곁에서 봉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정원아, 이건 누가 일부러 타이밍 맞춰 던진 미끼일 가능성이 커. 주하늘은 늘 그렇듯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차정원은 차분한 척했는데요. 속에서는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태석이 법정에서 자백한 건 분명 대단한 전환점인데 너무 쉽게 자백했다는 게 오히려 수상했거든요. 차정원은 낮게 말했습니다. 하늘씨, 저 사람은 절대 자기 패를 한 번에 안 까요. 지금 이 자백도 뭔가를 지키려는 거래였을 거예요. 한 해라는 같은 시간 진태석의 빈 집무실에 혼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이제야 무너지네. 그런데 웃음 끝이 금방 울음으로 꺾였죠. 한 해라는 진태석의 몰락을 원해왔지만 그 몰락 위에 자기 죄도 같이 떠오를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을 버렸던 날, 차기범을 외면했던 날, 공난숙과 서로의 약점을 거래하던 날들까지요. 한 해라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복수자가 아니라 공범이었어.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공난숙은 더 빨랐습니다. 법정 자백 소식을 듣자마자 구실장을 불러 말했죠. 진태석 떨어진 자리에 누가 앉는지가 진짜 전쟁이야. 세훈이든 하늘이든 결국 우리가 비밀번호 지면 다 우리 쪽이야. 공난숙은 스위스 비밀계좌 비번이 둘 이상에게 유출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세훈도 비번을 안다고 주장했고 한 해라도 성공했다고 했죠. 공난숙은 이 모순 자체가 함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짜 비번 2개 풀어놓고 진짜 하나를 감춘 거야. 진태석다운 수법이지. 진세훈은 이미 광기에 가까운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건양은 내 거야. 그 말이 입에 붙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숫자는 맞는데 돈이 안 움직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조회는 되는 듯 했지만 출금 승인 단계에서 계속 막혔습니다. 진세훈은 진세미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진세미는 겁에 질렸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내가 본 건 맞아. 근데 이중인증이 있을 거야. 진세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비밀번호는 문고리일 뿐 문은 아직 안 열린다는 걸요. 주영채는 임신 소식 이후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주영채는 기쁨과 공포를 동시에 겪고 있었죠. 아이를 핑계로 세훈을 붙잡고 싶었고 동시에 자기 아내 공허가 아이에게 전염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주영채는 차정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서 훔쳐간 게 이름만인 줄 알아? 내 인생 중심도 가져갔어. 차정원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죠. 영채야, 내 중심은 원래 내 거였어. 내가 남 손에 맡긴 거지. 주영채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널 더 죽이고 싶었지. 둘의 대화는 화해가 아니라 서로를 겨우 인간으로 인정하는 불편한 정지였습니다. 진태석은 구치소에서조차 판을 흔들었습니다. 황 실장을 통해 밖으로 지시가 흘러나왔고 윤 비서의 행적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윤 비서는 한혜라 라인과 진세훈 라인 사이를 오가며 정보 전달을 해왔는데 그녀가 사라지자 내부 문서 흐름이 뚝 끊겼죠. 주하늘은 조미향에게 말했습니다. 윤 비서가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가 마지막 봉합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조미향은 바로 김성희를 통해 병원, 숙소, 과거 지인 라인을 뒤졌고 윤 비서는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감염으로 입원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차정원, 주하늘, 조미향 세 사람은 밤늦게 윤 비서를 만났습니다. 윤 비서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차정원이 저희 아버지 차기범 이름으로라도 말해주세요라고 하자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회장님, 아니, 진태석은 25년 전 사건을 하나로 안 만들었어요. 두 사건을 겹쳐서 만들었어요. 주상철 사건, 차기범 누명 사건, 그리고 아이 바꿔치기 의혹. 차정원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요? 윤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혜라 회장님 주변에서 악의 기록이 2번 정정됐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문서엔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건양그룹 상속 구조, 진태석의 친자 프레임, 진세훈의 정통성, 차정원의 분노 근거가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는 폭탄이었죠. 주하늘은 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원아, 지금은 이걸 바로 터뜨리면 안 돼. 사실 확인 먼저.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의 축이 이동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진태석을 무너뜨린다 해서 내 삶의 원본을 되찾는다로요. 한혜라와 공난숙의 관계는 다시 비틀렸습니다. 한혜라는 난숙에게 스위스 비번 관련 메모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3조 중 일부 흐름은 이미 포착했어. 공난숙은 비웃었습니다. 한혜라, 내가 진짜를 들고 있으면 왜 아직 진태석이 안 무너졌겠어? 한혜라는 낮게 답했습니다. 무너뜨리는 순서가 있으니까. 공난숙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혜라가 순서를 말할 때는 늘 자기 생존이 1순위였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 뒤에 숨어있던 구 실장이 작은 녹음기를 챙깁니다. 구 실장은 공난숙 사람인데도 최근에는 진세훈에게도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줄이 많아야 오래 산다는 게 구 실장의 생존법이었죠. 구 실장은 녹음 파일을 진세훈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혜라 회장님도 비번 갖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진세훈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먼저 계좌를 잠가야겠네. 진세훈은 즉시 해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임시 동결 신청을 시도합니다. 돈을 못 가져가게 잠가버리고 협상권을 자기 쪽으로 당기려는 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하늘은 또 한 번 진세훈과 정면 충돌합니다. 주하늘은 내가 계좌 잠그면 회사 정상자금까지 마비될 수 있어라고 경고했지만 진세훈은 물러서지 않았죠. 망하더라도 내 손으로 망하게 둘 거야. 진세훈의 목소리는 분노 같았는데 실은 버려진 자식의 절규에 더 가까웠습니다. 차정원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흔들렸습니다. 자기도 버려졌고 세훈도 버려졌고 결국 둘 다 진태석이 만든 괴물의 그림자 안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닮아 보였거든요. 한혜라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모두가 드디어 진태석을 완전히 버리려나라고 예상했는데요. 한혜라는 예상 밖으로 말했습니다. 저 역시 과거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 공모 여부는 수사로 밝혀질 겁니다. 차정원은 생방송을 보다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책임을 언급한 건 맞지만 동시에 법적 선은 교묘하게 피했거든요. 차정원은 바로 한혜라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또 반만 말했죠? 한혜라는 담담했습니다. 정원아, 반이라도 말하려면 살아남아야 해. 살아남기 위해 또 누굴 버릴 건데요? 이번엔 나를 버릴 거야. 한혜라는 그 말과 함께 진태석 비자금 관련 내부 결제문 일부를 차정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핵심 서명 페이지는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눈물이 찼다가 식었습니다. 기대하게 만들고 다시 절반만 내주는 방식. 한혜라가 딸에게도 권력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주하늘은 회장으로서 구조조정과 감사, 외부 투자 안정화까지 동시에 끌고 가야 했습니다. 노민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죠. 노민구는 언론과 시장의 주하늘 체제는 감정복수형 경영이라는 프레임을 뿌렸고 건양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하늘은 밤새 매일 뒤 차정원에게 털어놨습니다. 나 회장 자리 원해서 온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내려오면 다 끝나. 차정원은 미안함과 사랑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하늘씨, 나 때문에 주하늘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다만 이제 우리 둘이 아니라 회사 수만 명 삶도 같이 들고 가는 거야.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냉정한 합의를 합니다. 1. 차정원은 진태석 라인 잠입을 계속하되 단독 행동 금지. 2. 주하늘은 법적 라인을 우선으로 가고 언론 폭로는 증거 능력 확보 후 진행. 3. 한혜라 마이너스 공난숙의 거래 기록을 잡기 전까지 스위스 계좌는 건드리지 않기. 사랑이 전략으로 바뀌는 장면이었죠. 따뜻함은 줄었지만 신뢰는 깊어졌습니다. 주영채의 임신은 또 다른 전쟁을 낳았습니다. 공난숙은 아이를 건양 혈통전쟁의 보험으로 보려고 했고 진세훈은 내 아이 맞다를 강조하며 정통성 프레임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뜻밖의 문제가 터집니다. 검사 결과서 일부 수치가 비정상으로 나왔고 재검 권고가 붙었습니다. 주영채는 극도로 불안해져 차정원을 찾아왔습니다. 나 아이 잘못되면 어떡해? 차정원은 한참 침묵하다가 물을 건넸습니다. 영채야, 검사 다시 받자.
혼자 있지 말고. 넌 왜 나한테 잘해? 날 밟고 올라간 내가. 잘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아이는 죄 없잖아. 그날 주영채는 처음으로 차정원 앞에서 무너져서 울었습니다. 미움은 여전했지만 인간적인 공포가 미움을 잠깐 이겼던 거죠. 이 장면은 앞으로 둘의 관계를 단순한 가해자, 피해자로만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황 실장은 오랫동안 진태석의 해결사였지만 조미향을 향한 감정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미향은 그에게 단도직입으로 말했죠. 황 실장님, 이제 사람답게 살 거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대로 하세요. 황 실장은 웃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사람 흉내내면 더 끔찍하지. 그런데도 그는 밤에 USB 하나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USB에는 흉기 지문 조작 지시 음성, 차기범 사물함 조작 보고, 그리고 2차 정리 대상 CJW라고 적힌 파일명이 있었습니다. CJW가 차정원인지 다른 인물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모두는 직감했습니다. 차정원 제거 계획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요. 문제는 USB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원본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황 실장은 왜 복사본만 던졌을까요? 살기 위한 보험인지, 진태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건지, 혹은 더 큰 거래를 준비 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지가 남아야 긴장이 유지되니까요. 진세미는 스스로 판에 들어옵니다. 예전엔 철없던 막내였는데 이제는 문서와 자금 흐름을 읽기 시작했죠. 진세미는 한혜라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한테도 거짓말할 거야? 한혜라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세미야, 이 집에서 진실은 항상 늦게 도착해. 진세미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먼저 가서 데려올게요. 진세미는 윤비서, 김성희와 연결해 병원 출생기록 정정 로그를 확보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같은 날짜에 두 아이의 보호자 정보가 교차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삭제돼 있었지만 코드값 일부가 남아있었죠. C-17, J-11. 차정원은 이 숫자를 보고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어린 시절 팔찌에 적혀있던 희미한 숫자. 기억인지 착각인지 모호했지만 감정은 선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시작을 편집했어. 공난숙은 끝까지 거래를 선택합니다. 공난숙은 주하늘에게 제안했죠. 내가 진태석, 한혜라 공동비밀 하나 넘길게. 대신 영채와 아이는 보호해. 주하늘은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증거 먼저. 공난숙은 웃었습니다. 하늘아, 넌 엄마를 너무 법으로만 보내. 주하늘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법을 우습게 봐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요. 모자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공난숙은 마지막 본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영채를 지키고 싶다는 본능과 지분을 챙기고 싶다는 욕망이 충돌했죠. 결국 공난숙은 절반짜리 자료만 넘깁니다. 진태석 스위스 계좌 하위 트렌치 일부 흐름, 그리고 한혜라가 과거 한영순 시절 공난숙에게 보낸 서약서 복사본. 전부는 아니고 딱 협상용만요. 공난숙답습니다. 차기범 무죄는 재심으로 굳어져 가는데 민영사 후속 공방에서 진태석 측 변호인이 강하게 물고 들어옵니다. 진태석 피고인의 자백은 심리적 압박하에서 과장되었고 공범 구조는 불명확하다. 여기서 한혜라가 증인석에 섭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한혜라는 말합니다. 저는 그날 진태석이 차기범 씨를 범인으로 만들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입니다. 한혜라는 계속 말했죠. 네, 저도 죄가 있습니다. 침묵한 죄. 차정원은 방청석에서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침묵의 죄를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문장에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다만 살해 실행과 지시의 구체적 연결은 황 실장이 더 잘 압니다. 한혜라는 또 한 번 책임을 분산합니다. 진실과 생존 사이를 줄타기하는 습관, 끝까지 못 버린 거죠. 그 순간 예상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황 실장입니다. 황 실장은 수척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아 말합니다. 진태석 지시 맞습니다. 한혜라 회장도 알았습니다. 공난숙도 나중에 알고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 씨 제거 지시도 있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진태석은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배신자. 황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늦게 배신했습니다. 진세훈은 점점 고립됩니다. 계좌를 잡아도 돈이 안 움직이고 주영채는 불안정하고 진태석은 몰락했고 한혜라는 자기 길을 갑니다. 진세훈은 결국 차정원을 찾아가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정원아, 우리 휴전하자. 내가 가진 계좌 정보 줄게. 대신 날 완전히 버리지 마. 차정원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훈 씨, 우린 처음부터 동맹이 아니었어요. 서로 상처 비춘 거울이었지. 진세훈은 무너진 얼굴로 말합니다. 그래도 난 내가 날 인간으로 보던 유일한 순간이 있었어. 차정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거든요. 후반으로 가며 스위스 계좌 진짜 비밀번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비밀번호 자체는 숫자열이 아니라 다단계 키 조합이었습니다. 1차 진태석 휴대폰 암호 기반 시드, 2차 한혜라가 가진 문서 코드, 3차 해외 수탁은행 인증 음성 패턴. 즉, 누군가 단독으로는 못 여는 구조였죠. 진태석이 가족과 공범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한 족쇄였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주하늘은 결론 내립니다. 이 계좌는 돈이 아니라 폭탄이야. 누가 열든 같이 다친다. 그런데 진세훈이 무모하게 강행합니다. 위조 인증으로 1차 인출을 시도하다가 역추적이 걸리고 국제자금 세탁 경보가 뜹니다. 건양그룹 이름까지 연결될 위기였죠. 주하늘은 밤새 대응해 회사 손실을 겨우 막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세훈의 법적 리스크가 커집니다. 진세훈은 분노로 떨며 소리칩니다. 다 내 거였어야 해. 그 순간 주영채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 우린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인정하기 싫었을 뿐. 진세훈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야망이 아니라 상실로 우는 얼굴이었습니다. 차정원의 내면은 마지막까지 어렵습니다. 진태석에게 복수하고 차기범의 무죄를 바로잡고 한혜라와 어긋난 모녀 관계를 견디고 주하늘과의 사랑을 지키는 과정에서 차정원은 계속 묻습니다. 나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주하늘은 한밤중에 답합니다. 둘 다일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 뭐가 될지 고르는 거야. 차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나 끝까지 책임지는 쪽 고를래. 차정원은 공개 인터뷰를 자청해 신분 세탁과 위장 결혼의 책임을 다시 인정합니다. 대신 분명히 말하죠. 제가 저지른 일은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만든 프레임 범죄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인터뷰는 여론을 완전히 뒤집진 못했지만 최소한 가짜 대 진짜의 이분법을 깨뜨립니다. 차정원이 처음으로 자기 언어를 되찾는 장면이었습니다. 엔딩 직전 가장 큰 여지를 남기는 반전이 나옵니다. 재심 확정 직후 차정원과 주하늘, 한혜라, 조미양이 모인 자리로 박경신이 늦게 도착합니다. 박경신은 낡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주상철 씨가 죽기 전날 맡긴 거예요. 무서워서 숨겼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습니다. 태석을 믿지 마라. 영순도 믿지 마라. 아이는 바뀌었다. 그러나 바뀐 건 한 명이 아니다.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한 명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곧 바꿔치기 혹은 신분 조작이 복수 인물에게 적용됐을 가능성을 뜻했으니까요. 차정원만의 비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세훈, 진세미 혹은 전혀 예상 못한 인물까지요. 한혜라는 의자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공난숙은 멀리서 소식을 듣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전쟁 시작이네. 차정원은 메모를 접으며 말합니다. 이제 누가 내 가족인지가 아니라 누가 사람을 상품처럼 바꿔치기 했는지부터 밝힐 거예요. 주하늘이 차정원 앞에 섭니다. 같이 가자. 한혜라는 한참 뒤에야 겨우 말합니다. 정원아, 내가 날 용서 안 해도 괜찮아. 이번엔 내가 먼저 증언할게. 차정원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믿음은 아니고 유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처럼 다음 회차를 걸어둡니다. 진태석이 자백으로 덮어버린 한 번의 실수 뒤에 사실은 25년짜리 시스템 범죄가 숨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니까요.